유명 건설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했습니다. 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했습니다. 60대 부부가 벌어 갔습니다. 단지가 깨끗했습니다. 시설도 좋았습니다.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다른 매물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 말리는지 의아했습니다. 좋은 집인데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단지는 관리비가 매달 15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2배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단지였습니다. 겉만 보고 샀다가는 후회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피하는 단지는 어떤 곳일까요? 부동산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좋아 보이는 단지인데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라 10여 채씩 나옵니다. 오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도 주변보다 쌉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는 곳은 관리비가 과도한 단지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단지가 화려했습니다. 헬스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입주하고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비가 130만 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헬스장 관리비, 수영장 관리비, 각종 편의시설 관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헬스장도 수영장도 안 갑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똑같이 냅니다. 억울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이면 1년에 1,560만 원입니다. 연금의 절반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결국 2년 만에 이사했습니다. 관리비 30만 원짜리 아파트로 갔습니다. 시설은 없지만 편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단지는 지금도 매물이 많습니다. 다들 이사 가려고 합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하는 곳은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4년 전 입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습니다. 밤낮 없이 소음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층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단지가 층간소음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벽이 얇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건설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지를 피합니다. 들어갔다가 고생한 사람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비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하는 곳은 주차가 심각한 단지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2년 전 입주했습니다. 단지가 좋았습니다. 위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주차가 문제였습니다. 1,000세대가 사는데 주차 공간은 700대 분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멀리 대야 했습니다. 집까지 1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걷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주차가 많았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차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싸움이 잦았습니다. 경찰이 자주 왔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사를 생각합니다. 이 단지는 젊은 사람들도 피합니다. 차가 필수인데 주차가 안 되니까요.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안 팔립니다. 네 번째로 피하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단지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15층에 삽니다. 2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뿐입니다. 부족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씩 기다립니다. 답답합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픕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고역입니다. 급할 때는 더 힘듭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 조마조마합니다.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15층을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단지도 사람들이 피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 피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생명줄인데 2대로는 부족합니다. 재건축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하는 곳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단지입니다.
몇 년 전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단지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단지를 피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도 이미지가 나쁩니다.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세입자가 불안해합니다. 매매도 어렵습니다. 살 사람이 꺼립니다. 가격도 주변보다 쌉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팔립니다. 한 번 생긴 이미지는 쉽게 안 지워집니다. 여섯 번째로 피하는 곳은 고령화가 심한 단지입니다. 3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처음 입주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단지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상가도 죽어 있습니다. 노인만 다니는 병원과 약국뿐입니다. 젊은 사람이 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안 옵니다. 악순환입니다. 더 늙어갑니다. 집값이 안 오릅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일곱 번째로 피하는 곳은 재건축이 불투명한 노후단지입니다.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하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주민 합의가 안 됩니다. 비용 문제로 싸웁니다.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안 됩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재건축 불투명한 낡은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립니다. 매물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여덟 번째로 피하는 곳은 시설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단지입니다. 처음 지을 때는 좋았습니다. 시설이 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를 안 합니다. 고장이 나도 안 고칩니다. 청소도 대충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일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관리는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소문이 납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가 망가집니다. 이런 단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물 개수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단지에 매물이 10개 이상 나와 있으면 의심하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둘째, 매물이 나온 기간을 보십시오. 몇 달씩 안 팔리고 있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를 꼭 물어보십시오. 평균보다 비싸면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넷째,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검색하십시오. 그 단지 이름을 쳐보십시오. 불만이나 민원이 많으면 조심하십시오. 다섯째,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보십시오. 분위기를 보십시오. 친절한지, 시설이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주변 중개사 여러 곳에 물어보십시오. 그 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일곱째, 낮과 밤 모두 방문하십시오. 출퇴근 시간에도 가보십시오. 주차 상황을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보십시오. 실제로 살 것처럼 확인하십시오. 여덟째, 주민을 만나십시오. 산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살기 어떤지 들어보십시오. 불만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솔직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아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샀다가 고생하지 마십시오. 팔기도 어렵습니다. 신중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좋은 단지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